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우리가 1, 2, 3,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합 B를 2, 4, 6, 8이라고 이제 하면 자 일단은 이제 A랑 B를 갖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뭐 아까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 1, 2, 3, 4를 이게 안에다 써야 되는 건 알겠잖아요. 근데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여기 그냥 B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겹치는 게 2하고 4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둘이 겹치는 이 부분에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2하고 4 이외에 다른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2하고 4를 여기다 먼저 써놓고 나머지 여기다가 1하고 3 쓰시면 되고 여기는 6하고 8이겠죠. 그래야 이제 집합 A가 1, 2, 3, 4 집합 B는 2, 4, 6, 8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우리가 A랑 B에 A나 B 둘 중에 하나에라도 그러니까 포함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전체를 구하려면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합집합이라고 하고 합집합을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섞여서 U자를 따와가지고 와서 U자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라고 하면 A에 포함되어 있거나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적어도 한 군데에는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1, 2, 3, 4, 6, 8 그러니까 B하고 4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데 두 번 포함된다고 해서 두 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원소가 막 두 개, 세 개씩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게 두 개, 세 개씩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고려해 본 부분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A랑 B 사이에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교집합 기호에는 뭐겠어요? 2랑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겹치는 게 2랑 4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인데 그러니까 합집합은 뭐냐면 합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 X는 합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다? 일단 A의 원소겠죠. 아니면 또는이야. 그러니까 A의 원소이거나 아니면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했듯이 둘 다에 포함된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이거 X가 B의 원소도 될 때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될 때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겠어요? A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랑 A랑 교집합을 하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겠지. 동시에 포함되는 게 없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 A랑 A를 교집합을 하면 뭘까요? 둘이 똑같은 애들이잖아. 똑같은 거면 그냥 A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둘이 합집합을 해도 A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랑 B를 교집합을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은 A가 이렇게 했을 때 B가 바깥쪽에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교집합이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그냥 A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또 합집합은 그냥 이게 얘네들 전부가 되는 거니까 B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앞에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A랑 B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없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를 교집합을 했는데 이거 공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A랑 B를 서로 뭐라고 부르냐? 서로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서로소는?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를 서로소라고 불렀어요. 그건 자연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에서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는 말이 있으면 교집합이 없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이런 부분들을 봐보면, 먼저 전체 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은 영어로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첫 글자가 이것도 U잖아요. 그럼 합집합 기호랑 헷갈리잖아. 똑같은 U라서. 그래서 전체 집합 기호는 이렇게 이탈릭 채로, 약간 기울어진 채로 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다 쓸 때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집합 기호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짝대기를 좀 몇 개 그어줄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전체 집합 기호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전체 집합은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두 집합을 생각할 때, 그때 전체 집합은 그냥 자연수 집합인 거예요. 또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집합의 연산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체 집합은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문제에서 처음에 뭐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주어진 그 말 그대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모든 집합은 이 전체 집합 안쪽에다 그려줘야 되겠죠? 바깥에다가 그려버리면,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벗어나면 잘못 그린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A랑 B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아시겠어요? 자, 전체 집합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A의 여집합 하면은 여기다가 C자를 그 지수 자리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차이점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값 하면 이 각에 대한 사인값이다. 그럼 요것분의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코사인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인 앞에다 CO 한번 붙인 거잖아요. 그치? 이거랑,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코사인. 요것분의 요거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값이잖아요. 무슨 말, 남은 각에 대한 사인값이야. 그래서 이 수학적인 용어에서 이렇게 C자가 어떤 단어 앞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호를 C를 여기다 써서 그렇긴 한데, C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해가지고 C자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A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라 했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뭐냐면, 얘네들의 원소 X는 먼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X의 원소는, A의 원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면서 A의 원소는 아닌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차집합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이 빼겠죠. 그쵸? 그럼 A 빼기 B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A 차집합 B예요. 알겠어?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뭐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B에는 포함되지 않은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약간 사과 한쪽 베어먹은 모양이겠죠? 이 부분에 속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뭐냐면, 얘네들의 원소 X는 먼저 A의 원소여야 돼요. 알겠어요? A의 원소여야 되고, 동시에 어디의 원소면 안 돼요? 얘가 B의 원소면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3, 5, 7인데 집합 B가 2, 3, 4, 5, 6이야. 네? 그럼 여기서 A 차집합 B를 구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뭐 1 빼기 2, 3 빼기 3, 5 빼기 4 이렇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1, 3, 5, 7 중에서 B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제외시키라고. 그러니까 그치 1이랑 7만 남고 3하고 5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원소끼리 빼고 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만 생각을 할 건데 그 중에서 B에 포함되는 놈들은 없애라. 그래서 A 차집합 B 하면 이것은 2하고 7만 남는다. 반대로 B 차집합 A 하면 뭐겠어요? B 차집합 A 하면 그쵸 2, 3, 4, 5, 6 5개 중에서 A에도 포함되는 게 3하고 5가 있는데 이것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것들만 써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차집합이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차집합 그냥 써놓고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조금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의 원소라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여집합이다 하면 A의 원소가 아닌 놈들 보고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B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디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어디의 원소라고? B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의 여집합의 원소겠죠. 그쵸? B의 여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우리가 A의 원소이고 B의 여집합의 원소다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이거를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배웠어요. 좀 전에. 그쵸? 뭐뭐이고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둘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다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쓰니까 A 차집합 B는 이렇게 그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를 여집합을 우리가 씌워주면 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그냥 요거였잖아요. 그렇죠? A 차집합 B는 그냥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보면 A랑 지금 A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죠. 그럼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붙이는 부분이 어디야? 그냥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이 사과 한쪽 비어먹은 이 모양이 A 차집합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은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봐도 이게 이제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차집합을 갖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A 여집합 같은 경우도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은 A를 차집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A 차집합 B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A랑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 A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없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B 전체를 없앤 거긴 하지만 어차피 그 A에 포함되지 않는 B 안에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집합만 없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A랑 B의 전체 합집합에서 A랑 B 이렇게 다 모아놓은 집합에서 이 B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더 제외시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B를 이렇게 하집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다 고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서는 문제는 딱히 그런 거 이렇게 없을 것 같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법칙이 나오는데 저거쪽이요. 집합의 연산법칙 집합의 연산법칙 보면 막 거기 우리 덧셈 뺄셈에서 나와 있던 것들처럼 막 결합법칙, 교환법칙, 막 분배법칙 다 있어요. 예, 일반 숫자 계산하는 것처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A 합집합 B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B랑 A랑 합집합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합집합을 할 때는 굳이 순서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교집합을 할 때도 A 교집합 B를 했는데 이걸 그냥 B 교집합 A도 바꿔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여기다 내가 C를 합집합을 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A는 나중에 합집합을 하고 B랑 C를 먼저 합집합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그냥 뭐 어차피 다 합치는 거기 때문에 집합을 상관없이 계산 순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먼저 교집합을 한 다음에 C를 교집합을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A는 나중에 하고 B랑 C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덧셈 뺄셈에서 다 이런 거 성립했어요. 모두 나눗셈에서 성립 안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분배법칙인데요. 자,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의 차이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A 교집합한 다음에 B 합집합 C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에서는 여기 뒤에, 그러니까 여기가 합집합이면 여기 뒤에도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 순서만 똑같은 합집합이고 똑같은 교집합이면 계산 순서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교집합에다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랑 B랑 3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B 합집합 C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그쵸?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한 거야? 합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A랑 B의 교집합인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뭐예요? A랑 C의 교집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이거를 각각 구해서 합집합을 한 건데 잘 보니까 A 교집합을 갖다가 B에다가 해주고 C에다가 연산을 해줘가지고 그게 A 교집합 B, A 교집합 C란 말이야. 근데 가운데가 여기가 합집합이었잖아요. 여기 B랑 C의 가운데 비호를 이 전체 기호 가운데다가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배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기호가 바뀌더라도 A 합집합하고 여기에 B 교집합 C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잖아요. B 교집합 C는. 근데 지금 A랑 합집합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더해서 지금 여기 말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그 A 합집합 B는 지금 이 부분이죠. 그렇죠? A 합집합 B는 요건데 A 합집합 C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은 지금 여기랑 이쪽은 안 겹치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만 겹치는 거니까 둘이 교집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도 A 합집합을 B에다가 C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A 합집합 B랑 그 다음에 C에다가 연산을 해서 A 합집합 C 이렇게 연산이 되고 얘네 둘을 각각 연산을 한 다음에 가운데가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교집합 해주시면 된다는 난 이해됐어? 안 됐지. 자,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고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유명한 수학자 이름이 나와요. 156쪽이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참조를 뭔가? 자, 프랑스 수학자 이름이에요.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수학의 발견은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일단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린다고 막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단은 계산을 하나하나 문제에 맞게 풀어가면서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그쵸? 네, 그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A랑 B라는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해가지고 전체 여집합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합집합 B는 여기 두 집합이 포함된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 요거의 여집합이면 어디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는 좀 그림으로 다시 봐보니까 뭐랑 같냐면 이렇게 있을 때 자, A의 여집합이면 어디야? 지금 이 부분 바깥쪽, A의 바깥쪽 말하는 거네, A 여집합이면. 그쵸?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금 색깔이 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지금 주황색하고 연두색하고, 지금 그러니까 A가 있는 이쪽은 연두색만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이쪽은 주황색만 칠해져 있는데, 바깥쪽은 어때요? 둘 다 칠해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고요. 그러면 색깔이 둘 다 칠해져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A랑 B 바깥쪽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해보면 뭔 말이냐면 그럼 이건 뭘 한 거냐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랑 똑같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얘네들의 원소 X는 어디의 원소가 아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일단은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둘이 합집합한 거에 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뭐라고 하냐면 A나 B의 둘 중에 적어도 한 군데라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둘 다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A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에도 포함이 되면 안 돼? 이 B에도 포함이 되면 안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원소도 안 되고 B의 원소도 안 된다라는 것은 A의 원소가 안 됐으니까 이게 어디의 원소라는 얘기냐면 A의 원소가 아니면 A의 여집합의 원소죠.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면 어디의 원소다?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 동시에 포함되는 원소들이니까 뭐다 이것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했던 거 좀 다시 보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 기호가 다를 때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해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쓰고 둘이 전체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에 이제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 A 교집합을 B랑 C에 분배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여기 가운데 합집합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방금 했던 게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면 이것은 뭐다? 각각 여집합을 해주고 A랑 B 둘 다 여집합을 해주고요. 합집합을 갖다가 교집합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면 이것도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얘네들은 이거의 원소가 일단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집합의 원소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A의 원소가 아니거나 B의 원소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만 안 들어가기만 하면 돼. 뭐 A에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B에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없는데 둘이 동시에만 포함 안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다 내가 A의 원소가 안 되거나 또는 B의 원소가 안 되면 된다 이 소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X가 B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뜻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을 전체 여집합을 하면 이것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전체 합집합을 한 거다.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집합들은 전부 다 여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반대로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152쪽에 필수예제 9번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잖아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어요? A랑 B를 교집합한 것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 다 여집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이었던 거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었으면 이것도 A랑 B를 전체 다 여집합으로 바꿔놓고 합집합이었던 거는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차집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어요? A 차집합 B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있던 차집합 뒤에 있는 B를 갖다가 여집합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분배법칙도 알아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1번 이거를 풀어보면 먼저 분배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전체 여집합이 돼 있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드모르가니 법칙 이용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차집합이라서 이건 안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로 안에다가 여집합을 다 넣어주면 A 교집합 요거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A는 A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은 뭘로 바뀌겠어요? B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교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분배를 하면 이제 앞에 거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그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해 주시고 A 교집합의 B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서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집합이랑 요거랑 합집합은 결국에는 그냥 A 교집합 B 요거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제 2번도 마찬가지로 B차 집합 A를 우선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B가 앞에 있어. 그러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의 합집합하고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라고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합집합에 여기도 또 합집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얘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없죠. 얘네처럼 교집합의 합집합이든지 합집합의 교집합인지 서로 그 연산부호가 달라야 그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둘이 똑같이 합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결합 법칙 이용해가지고 아니 결합 법칙이 아니라 교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둘이 순서를 일단 바꿔. 왜냐면 여기 A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A 여집합에다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합집합이 아니고 이제 결합 법칙 이용해가지고 A 여집합이랑 A를 먼저 합집합을 할 수 있죠. 순서 바꿔서. 그래서 A의 여집합이랑 A를 합집합을 하고 그 다음 합집합 B의 여집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A가 있어요.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이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을 합쳤어. 그럼 뭐가 돼?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어차피 B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됐어? 여기는 됐어? 여기? 여기? 어디? A의 여집합이랑 A의 그거는 했잖아요. 바꿨지, 순서를.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한다고. 구호가, 연산 기호가 똑같으니까 이거 앞에 거 먼저 해도 되는 거잖아. 합집합일 때는 둘이 이거 순서 앞에 거 먼저 해도 되고,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결합 법칙이죠, 이게.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체 집합이니까, 여긴 다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이제 다 교집합으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다 바꿔주면 비교집합에,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이렇게 한 거에 처음에 여기 차집합이었던 거 교집합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전체 여집합 지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에서 비교집합 똑같고 얘네들은 교집합인데 가운데가 합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분배 법칙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한번 비교집합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A랑 합집합을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부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A를 합집합하면 뭐예요? 이거는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B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이것은 그냥 교집합이니까 B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B의 여집합이 돼서 B랑 B의 여집합, 교집합은 뭐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뭔지 알겠어? 나윤이는? 이해 안 됐지, 지금. 어디가 되는데? 됐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발전 10번 보시면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을 할 때 항상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좀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보면 여기 합집합에 여기도 합집합이고 B의 여집합이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공통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분배 법칙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얘는 뭘로 바뀌어요? 앞에 A 여집합하고 그 다음 여기 그 A의 교집합 한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걸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뒤로 묶어서 앞에 거 A의 여집합이랑 여기 A랑 교집합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거를 분배를 하면 이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집합 A를 하는 건데 그러면 A의 여집합이랑 A랑 교집합하면 뭐예요? 공집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B의 여집합만 남아요. 그래서 B의 여집합에다가 A를 교집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순서를 또 바꿔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이거는 뭐가 돼요? 교집합에 여집합 돼 있으니까 A 차집합 B겠죠. 그러면 둘이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것은? A랑 B랑 같은 건 아닐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차집합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B에 포함된 것만 없애는 거잖아.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해 있다 이 뜻이잖아. 다시 말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방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이랑 뭐 당연히 이건 아닐 거고 3번은 알지 모를지 몰라요. 그리고 4번은 A가 공집합이었다면 가능하겠지만 A가 공집합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해서 둘이 합집합하면 그냥 B가 나와야지 전체 집합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저 1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154쪽 보시면 대칭 차집합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막 이렇게 외워야 되는 공식이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A 차집합 B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합집합을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A차 집합 B는 이 부분이고 B차 집합 A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겹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둘이 교집합한 것을 차집합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합집합한 거에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 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문제가 자주 나오는 유형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 특별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자,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연산한 것을 갖다가 방금 얘기했던 그 대칭 차집합의 형태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봐야 돼요, 이것은. 알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아니,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자, A랑 A의 여집합을 연산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B 대신 A 여집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에서 A의 여집합을 차집합을 한 거랑,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거랑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A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면 뭐가 남아요? A에서 A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면 아무것도 안 없어지죠. 그냥 A 그대로 남아요. 이것도 A가 아닌 거에서 A에 포함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A 여집합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두 번째 이제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또 연산을 해보면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한 거랑 그 다음에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차집합한 걸 합집합을 했잖아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봤자 그냥 그대로 전체 집합 남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공집합에서 전체 빼봤자 어차피 그냥 공집합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럼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만 남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A랑 공집합을 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A랑 공집합을 연산을 하면 A에서 공집합을 차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집합에서 A를 차집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A에서 공집합 차집합하면 그냥 A잖아요. 그 다음에 공집합에서 A 차집합해봤자 그냥 공집합이고 그래서 이거 둘이 합집합하면 그냥 A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게 되겠고 A 연산 A면은 A하고 그냥 A를 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겠어? A 차집합 A 합집합 A 차집합 A 둘 다 공집합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집합이니까 그냥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옳은 거고 마지막 5번째로 전체 그러니까 A랑 전체랑 연산을 하면 먼저 A에서 전체 집합을 차집합을 하고 여기다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A에서 전체를 없애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 전체에서 A 차집합 시키면 그냥 A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집합하면 A의 여집합인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형태로 어떤 이제 새로운 연산 기호를 알려주면서 이 연산대로 한번 해봤을 때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서로 같은 집합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보시면 배수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수의 집합이다 하면 뭐 2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항상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155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문제가 막 AK 한다고 해서 막 AK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K의 배수의 집합 이런다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AK 해놓고 이것은 K의 배수의 집합이다 해놨는데 어떤 문제들은 K의 약수의 집합이다 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기 이제 특강 2번 보면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야.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정의했을 때 간단해봐라. 자, 2의 배수의 집합하고 3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을 한 거에다가 4의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을 했죠. 자, 근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 합치면 무슨 집합 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이 들어갈 줄은 알지만 막 그거를 하나에 딱뭐 A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 교집합 A4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A2에다가 A4를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A3에다가 A4를 교집합을 한 다음에 요 둘이 합집합을 하잖아요. 근데 A2랑 A4랑 교집합을 하면 2의 배수의 집합하고 4의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을 하는 거 겹치는 거니까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은 2, 4, 6, 8, 10 이런 애들이고 4의 배수의 집합은 4, 8, 12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 4의 배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약수와 배수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배수인 애들만 남는다 이거. 그래서 A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이랑 4도 3의 배수의 집합하고 4의 배수의 집합을 겹치는 것만 찾아보면 공통인 배수의 집합이니까 공배수의 집합에서 최소 공배수가 12 그래서 A에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배수의 집합하고 12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요? 12의 배수가 4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죠. 4의 배수가 훨씬 많잖아, 개수는. 그래서 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집합을 하면 A4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A6하고 A12 둘이 약수배수 관계죠. 그럼 얘네는 뭐만 남는 거야? 합집합했을 때는 6의 배수의 집합만 남겠죠. 그 다음에 9의 배수의 집합하고 18의 배수의 집합도 뭐가 남아요? 9의 배수의 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교집합하면 6하고 9의 공배수의 집합이겠죠? 그러면 A에 18 이렇게 되겠죠.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까지 했고요.